두 번째 시간 스포츠 응급처치 근골격계 신체 손상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근골격계와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유형을 이해하고 응급처치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근골격계 손실, 근육과 뼈대의 손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근골격계 손실이 일어날까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충격, 우리에게는 물리적 충격, 가격에 의해서. 그 다음에 눌림, 예를 들어 우리가 한쪽 팔을 짚으면서 넘어질 때. 다음은 비틀림, 스키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네 번째는 늘어남, 그래서 우리가 공을 던질 때 근육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의 손상으로 골절, 염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이해인데요, 근골격계 손상의 정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체 운동을 유도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근육과 골격에 손상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근육계 손상, 골격계 손상, 관절과 인대 손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골격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우리 뼈는요 대략 한 20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골격을 보시면 두개골 골절, 프로테이지가 나오죠. 쇄골골절, 상완골, 늑골, 전완골, 대퇴골, 무릎뼈, 발뼈. 근골격계 손상 유형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골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골절, 우리가 특히 뼈가 부러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골격의 연속성이 비정상적으로 소실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 골절에는 뼈에 금이 간 것도 골절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탈구라는 게 있어요. 탈구는 뭐냐, 뼈와 뼈가 어긋난 걸 얘기합니다. 특히 관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관절의 손상에 의해서 양측 골단면의 접촉 상태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뼈가 어긋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염좌가 있습니다. 골격계를 지지하는 인대의 일부가 늘어나거나 파열이 되어 관절의 부분 또는 일시적인 전이를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많이 삐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거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근육의 경련입니다. 근육이 갑자기 굳어져서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는 손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쥐가 났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신체 활동을 할 때 근육 경련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저 스포츠를 함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해, 즉 근골격계 손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골절 및 탈구입니다. 골절의 정의인데요, 골절이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곳으로 선수들의 충돌, 특히 우리가 레저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면 기구와의 충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폐쇄성 골절과 개방성 골절로. 폐쇄성 골절은 뭐냐, 피부가 손상되지 않고 골절 부위 근처에 전혀 상처가 없는 것, 즉 피부에는 이상이 없는데 안에서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을 폐쇄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개방성 골절은 뼈가 피부 밖으로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폐쇄성 골절과 개방성 골절의 차이가 뭐냐, 감염의 위험은 어떤 게 더 높겠죠, 우리 선생님들? 네, 맞습니다. 폐쇄성보다는 개방성 골절에서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이 피부 안에 있을 때는 보호가 되는데, 이 뼈가 피부를 뚫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외부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운영자,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 폐쇄성 골절에서 개방성 골절로 되는 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돼야 된다? 상처 부위에 부목을 대셔야 합니다. 골절의 종류는 분쇄 모양에 따른 골절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 분쇄, 나선, 복잡 골절이 있습니다. 골절 위치에 따른 골절의 형태는요, 관절 내 골절이 있고요, 간부 골절이 있습니다. 골절 시 증상과 징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용객들이 추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만약에 골절이 발생이 됐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골절이 나타난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증상과 징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압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를 눌러보면 통증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골절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증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요, 변형이 있어요. 다친 부위와 반대편을 비교했을 때 외형상 상태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변형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반상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 피가 고여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부종이 있거든요. 손상 부위가 부어 있습니다. 우리 체액에는요, 혈액이 있고 간질액이 있고 세포 내액이 있습니다. 근데 뼈가 부러져서 혈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상처가 나서 출혈이 생기게 되면 간질액 쪽으로 나와서 그 부위가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상 부위가 부어 있을 수 있고요. 운동 제한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우리가 골절이 일어났을 때 방어 제사를 보통 취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 부상 부위를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위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동성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노출된 골편입니다. 이것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방성 골절에서 뼈가 관찰이 됩니다. 골절 시 응급처치, 예를 들어 축구 경기 중 상대편의 타클로 인한 골절 환자가 발생이 됐다. 여러분은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절 손상 시 프라이스 응급처치가 있습니다. 프라이스, P-R-I-C-E-S, P-R-I-C-E-S, 프라이스, 프로텍션, 보호가 있습니다. 환자 의식을 확인한 후 안전한 환경인지 주의를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1교시 때 배웠던 심폐소생술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환자의 의식하기.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의식이 없으면 호흡이 없고, 호흡이 없으면 심장이 멎었고, 심장이 멎으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 후 안전한 환경인지 주의를 살펴야 됩니다.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않으면 2차 손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환자를 의식을 확인한 후에 안전한 환경인지 주의를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두 번째 R은 레스트를 얘기합니다. 안정을 취해줘야 됩니다. 상처 부위는 되도록 움직이지 않습니다. 필요시 뭐를 한다? 고정을 실시합니다. 왜 움직이면 안 될까요? 뼈가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과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혈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쇼크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스입니다. 얼음찜질. 다친 후 약 48시간까지는 상처 부위에 냉찜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부종 및 통증을 방지해 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혈관이 상처가 나서 출혈이 생기게 되면 계속 출혈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 부위에 차갑게 해주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시켜서 지혈 효과가 있고요. 통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컴프레션, C입니다. 압박.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붓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혹은 너무 오랫동안 압박하면 상처 부위가 손상되고 혈액순환을 방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 엘리베이션입니다. 환부 부위를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심장보다 높임으로써 출혈 및 붓기를 감소시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프린트, 부목입니다. 상처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상처 부위를 어떻게 된다?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골절이라고 의심이 되시면 모든 처치는 프라이스 법칙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골절 응급처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이 위험하지 않는 한 환자는 옮기지 않습니다. 왜 옮기지 않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차가 충돌이 돼서 운전자가 차 안에 쓰러져 있을 때 고정을 하지 않고 환자를 옮기게 되면 경추라든가 척수 이런 곳에 손상이 있어서 2차적인 손상, 즉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장이 위험하지 않는 한 환자는 절대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손상이 의심되면 고정을 하시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손상이 의심된다. 제일 중요한 건 고정입니다. 그래서 고정을 해서 그 부위가 움직이지 않게끔. 그 다음 뼈를 맞추려 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뼈를 잘못 맞추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신경과 혈관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아니면 뼈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개방성 골절로 인해 피부 밖으로 튀어나온 뼈끝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부목은 가볍고 단단하며 신체의 폭과 비슷, 한 관절을 넘는 긴 길이를 사용해야 그 관절을 완전히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령의 환자는 주로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골절로 통증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5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요, 골절이 의심될 경우에는 항상 뭘로? 골절로 간주하고 처치를 하십니다. 염자도 그렇고요, 탈구도 그렇고요. 내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골절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탈구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로케이션 탈구. 탈구는요, 손상이 심할 때 관절에서 뼈가 정상 위치를 이탈했거나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견관절, 어깨, 팔꿈치 이런 경우가 탈구가 많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탈구의 종류는요, 선천성 탈구와 후천성 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탈구는 출생 전 혹은 출생 시 관절면의 선천성 이형성에 의해 관절, 연골면 접촉 시 상실되어 탈구가 발생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후천성 탈구는요, 외상, 병적, 습관, 수의적 탈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구의 증상과 징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골절과 거의 유사한데요, 압통이 있습니다. 뭐죠? 맞습니다. 손상된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지의 변형입니다. 관절의 외형 변화가 보통 동반이 되고요, 굴곡, 길이의 단축 등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기능 소실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 부위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 소실이 일어납니다. 탈구 손상 시 응급처치. 그림에서 같이 농구 경기 중 선수들 간의 공중전 전후로 어깨를 추락하여 어깨 탈구 손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구 손상 시 응급처치입니다. 탈구는요, 빠르고도 정확한 처치를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별한 비상시가 아니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탈구를 바로 잡으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운동을 배우신 분들이 뼈를 많이 맞추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탈구를 바로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상한 부위를 최대한 편하게 하고요, 얼음찜질을 하여 아픔을 가라앉히고 붓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요거는 골절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진행합니다. 탈구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이 옴으로써 2차적으로 쇼크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탈구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5가지가 있는데요, 골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장이 위험하지 않는 한 환자는 옮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손상이 의심되면 고정. 정말 중요합니다. 고정. 뼈는 맞추려 하지 않고요. 세 번째, 개방성 골절로 인해 튀어나온 뼈끝은 다시 넣지를 않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골절과 같이 준해서 처치하시면 되겠습니다.